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의회 권력만으로도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였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헌정 질서의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백현동 비리 사건의 주범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무더기 탄핵했습니다. 범죄 피고인이 수사검사를 탄핵하는 적반하장의 폭거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공소유지하는 중앙지검장과 검사들도 탄핵하여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이 대표 수사팀의 족쇄를 채워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목적입니다. 심지어 법무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에는 이재명 대표를 노려봤다는 황당무계한 사유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입니다.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입니다.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 질서의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입니다, 여러분.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입니다.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입니다. 민생도 경제도 팽개치고 대표 한 사람 방탄을 위해 입법 권력을 휘두르는 개인 숭배 세력, 탄핵 특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불안 조장 세력, 정치를 끝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국민 분열 세력,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본 모습입니다. 만에 하나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였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한미 관계는 위기에 빠졌을 겁니다. 사드를 비롯한 안보 자산을 포기했을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도 수수방관했을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연대는 무너졌을 겁니다.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영업이익 500억 이상 대기업 440개에 대해 법인세를 30%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성남시장을 할 때는 재벌 체제 해체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재명 대표의 경제 극단주의는 기본소득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성남시장 때 2,800만 명에게 100만 원씩 기본소득을 나눠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지사 재직 당시에는 기본소득은 필생에 이루고 싶은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비용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데이터세, 인공지능 로봇세,
국토 보유세를 거두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신기루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재명 대표는 실용주의를 표방합니다.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다. 기본소득 재검토할 수 있다. 지금은 성장이 시급하다며 자신의 과거를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의회 권력만으로도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국민의 일상까지 감시합니다. 민주당의 권력이 더 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국민의 사생활도 통제하는 공포정치가 일상화될 것입니다. 반대 세력에 대한 끝없는 정치보복과 숙청이 벌어질 것입니다. 2022년 9월 이재명 대표도 바로 이 자리에서 개헌 필요성을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개헌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